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뱀 퇴치 방법 9가지, 이보다 더 좋은 뱀 퇴치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매년 540여만 명이 뱀에 물리고 이 중에서 약 50%인 250만 명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이 중에서 12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뱀은 청각과 시각은 약하지만 후각이 매우 발달해서 냄새에 민감하고 진동과 열을 감지해서 이를 활용해서 쥐나 개구리 등 또 곤충, 또 작은 새라든지 알 이런 것들,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9가지와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명반이 되겠는데요. 명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요. 뱀 퇴치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 저도 이렇게 사용했었고, 저희 아파트도 이것을 다 뿌려놨더라고요. 동영상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명반을 다 뿌려놨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뱀은 이 명반 벽반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반을 뿌려놨지만 아무 소용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전혀 개의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반은 속담과는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아무 소용없다, 아무 필요 없다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뱀이 출현하기 때문에 텐트 주변에 이런 걸 뿌려놓고 안심하고 있을 때 뱀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뱀 퇴치하는 방법을 나왔는데요. 마늘과 김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실험해 본 결과 마늘이 있을 때 뱀들이 이렇게 맛있는 쥐를 뱀은 매우 좋아하는데요. 여기를 넘지 못하다는 것이죠. 끝내 여기를 넘지 못하고 여기 마늘 때문에 여기를 넘지 못하고 맛있는 쥐를 향해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활용하는 방법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뱀은 후각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마늘 냄새 때문에 가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늘이 그 가격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활용할지는 그때그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넣어도 되고 쪄가지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유효한 방법이 바로 청테이프를 활용할 방법인데요. 청테이프에다가 막대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그 청테이프를 감았더니 이 테이프에 붙어가지고 맛있는 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아무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 붙어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강력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이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충분히 청테이프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청테이프를 활용할 방법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청테이프만 준비해 가면 막대기 같은 거 끊어가지고 꺾어가지고 이렇게 주변에다가 해놓으면 어쨌든 뱀은 침범하지 못한다. 이렇게 맛있는 쥐가 있어도 꼼짝을 못하더라. 붙어가지고 딱 붙어버렸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석유나 이렇게 경유, 휘발유 등을 화학성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 또한 냄새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냄새를 잘 맡는 특성으로 화학 기름이라든지 이런 종류 주변에 뿌리게 되면 뱀이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페트병에 담아서 구멍을 뚫어서 두거나 스펀지 등에 기름을 묻혀서 접시 등을 놓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매우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연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긴 장화를 신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화는 뱀뿐 아니라 모기라든지 진드기 예방에도 탁월한데요. 바지도 기왕이면 청바지 같은 든든한 것으로 입고 또 양말로 감싼 뒤 이제 바지를 이렇게 양말로 감싼 뒤 장화를 신으면 산이나 들에서 뱀은 물론 모기, 진드기 같은 것을 해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장화를 신고 장화를 신을 때 여기 양말로 이렇게 청바지를 이렇게 감싸면 되겠죠.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장화를 신고
청바지나 이런 두꺼운 거 하면은 양말로 이렇게 감싼다면 모기도 들어오지 못하고 또 진드기도 들어오지 못하고 뱀은 이제 장화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손 같은 거 물릴 수가 있는데요. 뱀은 숲속 같은 것인 풀 속에 손을 넣을 때는 항상 막대기 같은 걸로 사전에 이렇게 막대기나 낫 같은 걸로 충분히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손을 넣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뱀은 자기를 건드리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풀밭에 손을 넣을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닭장, 토끼장을 지을 때면 이렇게 유의할 것이 시멘트를 기초로 틀트냐고 기초로 시멘트 높이를 30cm 정도로 하고 이제 땅바닥에도 묻고 이런 식으로 창문의 방충망도 촘촘히 합니다. 동시에 울타리에 그물 네트를 약 10cm 이상 땅속에 묻고 1m 높이로 치면 뱀은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멘트도 할 때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깊숙이 한 30cm 정도 깊이 묻게 된다면 뱀도 못 들어가고 쥐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물론 되겠지만 닭장 같은 거 토끼장을 지을 때 이 사이로 이렇게 침범을 해가지고 이렇게 닭이라든지 토끼가 잡히기 때문에 물론 큰 닭은 이제 뱀도 이기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멘트를 기초를 튼튼히 한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뱀으로부터 또는 쥐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식물 중에서 봉선화라든지 금자나 이렇게 당귀, 메리골드, 산초, 어성초 같은 것은 냄새가 나는 식물들을 뱀이 싫어하기 때문에 울타리라든지 꽃밭에 심으면 뱀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냄새를 싫어하는 뱀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와 큰 닭의 경우 뱀을 보면 본능적으로 잡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큰 닭은 이제 뱀을 잡아먹습니다. 고양이는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잡아먹는 건 못 봤지만 어쨌든 야생 고양이는 잡아먹겠죠 물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한다면 닭이나 고양이를 활용한다면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본질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8번째는요. 풀을 제거해서 뱀이 숨을 곳을 없애고 들쥐라든지 개구리 등이 뱀이 먹을 것을 없애면 좋겠습니다. 뱀이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는데요. 뱀은 동시에 이제 습한 곳을 좋아하고 비가 온다든지 흐린 날 또 이슬이 있는 이른 아침 활동을 좋아하죠. 물론 배고플 때는 이게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뱀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없애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번째로는 진통제 타이레놀은 뱀의 치명적인 독성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갈색나무 뱀을 퇴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여지게 됐다는데요. 이 갈색나무 뱀이 많은 생명을 이렇게 앗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 골든 노다 박사는 타이노렐에 들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80mg으로 갈색나무 뱀들을 죽일 수 있다는 연구의 내용을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고양이나 애완동물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뱀이 다니는 곳에만 잘 놓고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충제도 또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그렇지만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나프탈렌은 별로 이게 뱀들이 신경 쓰지 않다라고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프탈렌은 소용없다. 살충제는 필요하다. 살충제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그중에 구체적으로 사이메트 잎제 같은 경우는 이런 살충제는 뱀한테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사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움직이면 독이 빠르게 몸에 퍼지게 되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고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하고 물린 자국을 얼음 등으로 가급적이면 차게하고 얼음이나 물 같은 것이 되겠죠. 뱀이 물린 자리보다 심장 위쪽으로 심장 이쪽으로 가깝게 심장보다도 물린 데보다 심장 쪽으로 더 가깝게 혁대나 붕대나 옷을 찢어서라도 피가 잘 통하지 않게 꽉 묶어준 게 필요하겠습니다. 물린 자리를 심장보다 그리고 높게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당연히 병원으로 후송하고
또 119 등에 신고해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요. 만일에 너무 이제 떨어져 있어가지고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경우에는 칼을 라이터 같은 걸로 충분히 소독하고 물린 부분을 3mm, 깊이 3mm, 넓이 한 6mm 정도로 째가지고 입으로 30분 이상 빨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할 것이 입에 상처가 나거나 또 충치가 있는 분들은 그 독이 상처 부분으로 통해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독이 퍼지게 되면 이렇게 상처가 있는 분들은 독이 온몸으로 퍼져서 이분이 반대로 이제 위험해질 수 있고 뭐 실제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다만 상처가 없는 분들은 조금 정도는 실수로 넘어가더라도 위산으로 인해서 파괴됨으로 매우 안심해도 된다. 확실한 것은 상처가 있거나 충치가 있는 분들은 절대 아무리 급해도 이거를 독을 입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약 드리겠습니다. 이 9가지 중에서 각자 상황과 환경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숲이나 들에 가서 일하거나 여행 시에는 반드시 긴 장화를 신고 뱀이 싫어하는 냄새나는 석유나 휘발유 등을, 또 경유 등을, 화학제품을, 또 이렇게 또 농약 등을 하면 되겠고, 또 식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식물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좋겠고요. 만약 환경이 허용된다면 가격이 좀 있지만 마늘 같은 거, 이런 것은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아주 간편한 것은 청테이프를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사용한다면 뱀을 물리치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